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설 연휴인데요. 네, 오늘 오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혼란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교통량이 가장 많은 예. 날이거든요. 설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오늘 고향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눈 때문에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발표한 내용 보니까 오후 5시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해서 서울 요금소부터 전국 주요 도시까지 예. 이제 걸리는 시간을 봤더니 부산까지는 5시간 20분이 걸리고요. 울산이 4시간 50분, 목포가 4시간, 광주도 4시간 10분, 뭐 대구 4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예. 평소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 특히 이 뭐 항공이라든지 여객선을 통해서 고향 가시려고 했던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예. 같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서 여객선이나 항공기가 취소되는 예. 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1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111개 편이 결항이 됐고, 여객선 같은 경우는 목포와 제주 사이, 여수와 거문도 사이, 포항과 백령도 사이 항로가 총 전국 73개 항로 그리고 예. 96척의 선박이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라는 얘기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늘 저녁까지도 계속 좀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내일도 좀 예보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일까지도 이런 어려움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현재 중부지방하고 전라권, 경북 내륙 지역, 그리고 제주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돼 네. 있고, 곳곳에 시간당 1cm 내지 3cm 정도의 눈이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일까지 좀 계속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내일 차례를 지내고 돌아오시는 길에도 눈길 조심하시고 예. 미리미리 이제 관련 장비들을 좀 챙겨서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연휴라서요. 특별한 어떤 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시간에 요새 그 끝없이 근거 없이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론. 그 어제 한번 다뤘습니다. 어제 네. 도대체 어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인가? 네네. 기술적으로 왜 불가능한가? 이 얘기는 어제 찬찬히 다뤘는데 네네네. 오늘 임 작가는 어떤 다른 측면, 부정선거론의 좀 다른 측면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예, 어제 저희가 이제 뉴스사이킥 4부에서 다뤘었던 내용은 기술적으로 예. 실제 나오고 있는 부정선거론이 왜 작동을 안 하는지를 예. 이제 살펴보는 거였다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좀 다뤄보고 싶은 거는 이 부정선거론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확산이 되고 예.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음모론을 신봉을 하고 믿고 있는지, 예.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뭐 직접적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한 이 부정선거론의 핵심에는 예.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게 예.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예. 하고 있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뭐 어디 다른 자리에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예. 부정선거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 예. 이 뭐 이제 가상의 세계관을 구축해서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이라는 단어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도 뭐 계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예. 지난해 12월 12일입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윤석열 피고인이 화면을 통해서 할 때 예. 그때 중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계엄 배경을 설명할 때 이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네. 우리 군사시설을 중국인들이 촬영했다, 뭐 그 사람들이 간첩인지를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었고, 사실은 좀 생뚱맞은 예. 얘기였죠. 생뚱맞았죠. 예, 예. 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침탈하고 했었던 이 계엄을 설명하는데 네. 갑자기 중국인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야당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더 생뚱맞은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뭐 환경오염 문제나 이런 거는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얘기하면서 또 갑자기 중국산 태양광 패널들 얘기를 하는 이 음모론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작동이 되는가? 예. 이거를 사실은 아셔야지만 굉장히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 유니버스에 대해서, 예. 그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임 말씀입니다. 작가 잠깐 설명했지만 과연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왜 중국 얘기를 하지? 갑자기 중국 예. 얘기인가?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극우 유튜버로 보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완전히 저 극우 유튜버의 세계관에 저 정도면 굉장히 침잠돼 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절어 있다. 뭐 이런 굉장히 얘기, 이제 푹 담궈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취재를 위해서 그 예. 유튜버들을 취재
목적으로 이제 들여다봤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태양광과 관련된 음모론입니다. 예. 그건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던 예.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에 대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 동시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재편하겠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었기 예. 때문에 그 과정 중에 하나에 뭐 풍력 발전 시설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예. 확충하는 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 중국이 개입돼 있다라는 얘기를 극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왜 중국인가요? 예. 물론 뭐 중국산 그 태양광 패널들이 지금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중국산 그래야겠죠. 제품을 피해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겠죠.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파고드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 왜냐하면 최근에 예.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이 이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예를 들면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단을 하고 있는 배진환 변호사 같은 예. 경우, 윤석열 피청구인 쪽을 대리를 하고 있는데 1월 16일에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 그러면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했다라는 예. 문제의 그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거론합니다. 예. 이거는 오죽했으면 주한미군까지 나서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부정한 내용이거든요. 완벽한 오보죠. 예. 그래서 오보에 기반한 음모론을 그것도 변호사가 예.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심각한 라는 일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 이후에도 변론 과정에서 대리인단들이 중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예. 특히 뭐랑 연결하느냐, 부정선거하고 연결을 해서 뭐 이를테면 뭐 키르기즈스탄이나 콩고 공화국이나 뭐 볼리비아나 남아공 같은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전자 개표기를 수출한 나라들. 예. 그래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예. 그 중간 연결고리로 중국이 있다. 예. 중국이 이제 1대1로라는 인프라 사업을 한 대상 국가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 중간 연결을 하는 중국에 의해서 사실상 각국의 선거 시스템이 해킹당하고 있다. 중국에 장악당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변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심각한 얘기고. 얘기입니다. 예. 그게 그리고 그리고 유튜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놀기 위해서 혹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대통령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논리, 또 그렇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논리를요. 그리고 이게 집권 여당까지도 침투가 돼서 김민정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1월 2일에 예. 집회에 나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 바로 이것이 탄핵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는데,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메시지 방에도 올라온다. 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뤄지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 윤석열 퇴진 집회에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침투해서 예. 사실상 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거나 힘을 보태고 있다. 예. 그래서 중국인들과 함께하는 집회다. 예.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대사관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1월 5일에 중국 대사관이 어떤 그 공지를 냈냐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한테 한국 내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예. 어떤 정부가 다른 나라의 집회에 자국민들을 뭐 침투시켜서 활동을 예. 하게 만들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국이 무슨 뭘 수출했다고요? 전자 개표기요? 우리가 전자개표기를 수출했는데 아, 예. 수출 대상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연합전선에 의한 선거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도 짚어본 문제지만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좀 강조하고 네. 가고 싶은데, 선관위가 해킹을 당했다거나 네. 전자 개표기가 뭐 해킹을 당했다거나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알면서 그러겠죠. 그들도 거짓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건 단순히 보조수단이라는 것, 수개표에. 네. 그걸 당연히 모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유튜버들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100여 차례의 선거 관련된 그 소위 부정선거 관련된 재판을 통해서 입증이 끝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의아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예. 헌재에 제출한 증거 자료, 예. 심지어 이제 변론기일에도 직접 화면을 띄우면서 설명을 할 때 예.
어제 우리 뉴스 하이킥 시간을 통해서 반박했었던 문제의 사진들이 다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요? 빳빳한 투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예. 그게 단순히 언론 단위에서 반박당한 것들이 아니고요. 법원에서 다 결론이 나고요.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그 증거 자료들은 기존의 선거 음모론을 제시한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재판 과정에서 제시한 증거 자료들입니다. 예. 그리고 판결문에 다 부착이 돼 있는 예. 증거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박당한 법원을 통해서 논박당한 증거 자료들인데 하필 윤석열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판결문은 가져오지 않고 예. 판결문 안에 들어있는 반박당한 사진만 가져와서 다시 헌재에 제출한다. 저는 이거를 대리인단이 정말 모르고 하는 일일까. 그래서요. 그 대리인단은 정말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걸 믿는 척하는 유튜버들, 그러니까 네. 그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유튜버들, 뭐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믿는 사람도 이제 그들에게 그 허위 정보를 듣고 믿겠죠. 네네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는 네. 예를 들어서 해킹을 해서 3표 받은 걸 2표로 고쳤다. 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는 것 같은데 이게 해킹을 해서 3표를 2표로 고치면 이 실물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손으로 센 실물표는 그렇죠. 이거랑 안 맞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 과정에 이제 선거 참관인들이 있고 다 보고 있고. 예. 그럼 그래서 선관위에서 밝힌 공식적인 내용이 이 해킹을 한 거랑 이 실물표를 동시에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관인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안 되는 얘기인지는 좀 설명을. 그리고 이제 음모론 세계의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음모론을 작동시키려면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공모해야 되는데 참관인들 다 공모를 해야죠. 그럼. 대한민국의 선거 개표 과정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됩니다. 그렇죠. 수십만 명이 동시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부 매수하고 전부 세뇌시키고 전부 중국인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예. 거는 이런 과정에 이 극우 유튜버 세계관 안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게 이제 중국이라는 키워드고 예. 이게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담론판에 들어오기 시작했는지를 좀 따져볼 예. 필요가 있습니다. 협중 정서라는 건 굉장히 좀 오래된 그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이기는 한데요. 예. 이전에 뭐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정서라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이제 제중 동포들, 예. 뭐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부정적 정서들 이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다가 예. 결정적으로 폭발하는 계기가 됐었던 거는 2010년대 중반 들어와서입니다. 예. 근데 그 기점으로 제가 꼽는 게 뭐냐면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예. 이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방문을 갔을 때 예. 소위 홀대론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혼밥을 했다. 혼밥론. 문재인 대통령이 예. 혼밥을 했다. 예. 시진핑 당시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일부러 홀대를 했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예. 이런 그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박을 했으니까요.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친중 정부. 중국한테 꼼짝 못하는 정부. 예.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상 중국과 협력하거나 중국의 부하. 예. 이런 그 논지를 가진 인터넷 게시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떤 시발점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건 2020년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을 하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반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공격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지 않는 바람에 예. 한국에 코로나가 퍼지게 됐다. 예.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일종의 음모론이 작동을 했는데 예.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은 그게 실제로 중국인을 입국 금지를 시킨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예.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팩트 체크가 됐지만 예. 사실은 뭐 정서적인 호소이기 때문에 네. 안 먹혔습니다. 예. 그게 작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부는 중국과 협력하거나 중국의 사실상의 부하다. 예. 그게 나중에 이제 뭘로 번지냐면 2020년 총선 때 이 선거에 중국 당국이 직접 개입을 해서 한국 선거의 판도를 바꿨다. 예. 라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예. 인터넷 공간에서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라는 공식 명칭까지 획득했었던 음모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국어를 잘하는 조선족들을 일종의 간첩으로 활용을 네. 해서 한국의 여론 지형에 온라인 여론 지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작업을 했었고 그게 나중에 선거 음모론으로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예. 굉장히 좀 오랜 뿌리를 가지고 지금 당장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중국 음모론에 기반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쌓여서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퍼져나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뿌리가 좀 깊은 음모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음모론이란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환상에 환상을 쌓고 픽션에 픽션을 자꾸 쌓다 보면 네. 하나하나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요. 자꾸. 그렇습니다. 허위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찌라시 부분도 아주 일상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팩트에 기반해서 허위로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유통시키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건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앞에 편의점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봤다는 식으로 누구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편의점은 있거든요, 진짜. 네. 거기가 어떤 팩트와 환상을 교묘하게 뒤섞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정치하게 만들고 또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자꾸 첨삭을 하고. 근데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무엇을 믿기 위한 목적을 네. 가지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음모론을 접근할 때도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음모론의 놀라운 점은 음모론에 기반한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는 너무 완벽하게 모든 일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 거죠. 예. 오히려 현실 세계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이나 사건들은 대부분 우연의 중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예. 모든 일이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 거꾸로 음모론의 세계에서는 모든 일이 논리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거기에 중요한 고리가 최근에 부정선거론에서는 중국이라는 고리고요. 예. 이거 이제 학자들이 뭘로 분석을 하냐면 2020년대에 들어와서 더 이상 냉전 시절에 작동하던 소위 종북론, 예. 북한을 모든 현상의 중심에 두던 이 음모론들이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그 자리를 대체했군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어떤 세력을 통해서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다. 예.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예. 공포심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젊은 층에서는 북한을 낮잡아 보는 예. 정서가 좀 또렷하다 보니까 실제로 음모론을 작동시키기에는 북한이 너무 약해진 거죠. 예. 그래서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국력도 더 강하고 덩치도 더 큰 중국이라는 가까운 이웃을 들여와서 적으로 설정해서 북한 자리를 대체시키니까 예. 너무 잘 작동을 하더라. 예. 특히 젊은 세대 인터넷 커뮤니티를 즐겨 이용하는 젊은 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뭐 본인이 즐겨하는 뭐 게임이라든지 네. 뭐 관련된 문화 콘텐츠 이런 쪽에 중국의 어떤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침탈당한다라는 위기의식을 네.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협중 정서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부정선거론까지도 작동시킬 때 굉장히 좀 유용한 그 어떤 대상이 돼버렸다. 예. 이 부분을 지금 학자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 편 남의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죠. 네네네. 어떤 나라나 자기 국익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어떤 국가는 악으로 규정해버리고 어떤 국가는 선으로 규정해버리면 결국 잃는 건 우리 국익밖에 없거든요.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좋아하고 싫어하고라는 거는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기 예.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건을 직접 대입을 하기 시작하면 이성적 판단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음모론을 배제하려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역사가 또 여실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이념적 접근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국력이라는 거를 인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음모론에 휘둘리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